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 TV입니다. 우리 원진이를 위한 강의 보겠습니다. 11번 이어서 갈게요. 표는 바닥 상태 원자 가라에 대한 자료랍니다. 가라는요, OFMGAL.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O가 16쪽이죠? O, F, NA 적고요. 그냥 MG, AL. 그죠? 1, 2, 13, 14, 15, 16, 17, 18쪽 이렇게 있겠죠. 제가 이 비법 알려드렸죠. 홀전자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 0, 1, 2, 3, 2, 1, 빵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나부터 볼게요. 나는 알려줬으니까. 홀전자 수가 이 두 개다. 그럼 얘밖에 없네.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산소. 그죠? 얘는 산소. 오케이. 그 다음에 라는 빵개네요. 그러면 여기 라는 빵개면 18쪽은 아니고 여기네. 마그네슘. 그죠? 얘는 마그네슘. 됐네요. 자, 그럼 남은 건 누구 남았습니까? F하고 A를 남았어요. 그쵸?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물어봤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가 가가 다보다 작아요. 그쵸? 그럼 가가 다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유효 핵전화라는 거는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해석해도 돼요. F는 스몰 k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가 다보다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 거리, 요 거리가 멀어서 작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멀어서 작아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다? 멀어서 작아진 거니까 작은 것은 주기가 크구나.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가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AL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클수록 유효액 전화라는 건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이거든요. 그럼 얘는 작아지니까. 나머지 하나는 누굽니까? 얘가 F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기억 보겠습니다. 라는 MG다 맞고요. 자, X 보겠습니다. X 얘가 AL이고 얘가 MG야. 그럼 AL의 최배각진자 수가 3개죠. MG는요. 2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얘가 양성자 수가 더 많겠죠. AL이. 그럼 4.07보다 MG가 작아야 돼요. 얘가 4.07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동주기잖아요. 주기가 같잖아. 그쵸? 얘가 4.07이라면 양성자 수가 하나 더 많아서 4.07이 된 거예요. 그럼 X는 MG의 유효액전하기 때문에 4.0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작다죠, 작다. 자, 원자 반지름은 가가 다보다 크답니다. 가는 뭡니까? AL이죠. 다는 F. 그럼 F는 2주기, AL은 3주기. 그럼 껍질 하나가 더 있으니까 원자 반지름은 가가 더 크겠네.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A 수용액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A의 화학 식량은 100이래요. 자, 250ml 무피 플라스크의 X 몰농도에 A 100ml. 자, 그러면 여기서의 몰수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은 X 몰농도가 100ml는 0.1L, 그죠? 그다음에 몰 A 이렇게 가면 자, 몰 A는 일단은 0.1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0.1x. 자, 근데 여기에다가 A 4g을 더 추가했네요. 그쵸? A 4g을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몰수는 일단 0.1x에 4g 추가했으니까 여기서의 몰 구할 수 있겠죠? 화학 식량이 100이니까. 그죠? 100분의 4 이렇게 되겠네. 0.0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x 구하는 거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몰수 또 구해야죠. 0.2몰. 잠깐만요.
여기서는 0.2 몰 농도가 0.25 리터 예. 몰 이렇게 되겠죠. 몰은요 0.25에 0.2 0.25에 0.2 곱하니까 60씩 5 소수점은 3개죠. 하나 둘셋 0.0 됐네요. 끝났네. 그러면 요 녀석이랑 같으면 되니까 0.1x 플러스 0.04는 0.0 0.1x는 0.05 마이너스 0.04죠. 0.05는 x는 1분의 0.1이니까 0.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13번 갈게요. 13번. 자, 13번. 13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13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갈게요. 자, 그림은 Na 플러스와 X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펴놓은 NaX하고 NaY 안정한 상태. 각 물질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물질 NaX와 NaY인데 그럼 Na 쪽은 동일합니다. 그럼 X와 Y, 즉 음이온이 다르죠. 음이온이 달라요.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다르네.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NaY가 크니까 Y의 주기가 자, 주기는 X-와 Y- 사이에서 껍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주기가 더 크겠네요. 그쵸? 오케이,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 해석해 보시면 여기가 안전거리예요. 여기를 우리는 R0라고 부르죠. 그러면 가는 끌려오는 겁니다. 끌려오고 즉 여기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큰 거예요.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반발력보다 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끌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평형거리니까. 평형거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죠. 인력보다 크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에서 Na 플러스와 X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끌려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맞고요. 자, X는 236이래요. X가 236? 말이 됩니까? 평형거리 R0가 이온사리의 거리가 236이니까 여기를 236 그러면 X는 결국 뭐예요? 236보다는 작죠. 작아요. 그죠? 그죠? 잠깐만요. X는 236보다 작습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236이니까 오케이. X는 236보다 작아야 돼요. 아시겠죠? 틀렸고요. 일기압에서의 녹는점은 인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하니까 이온이 갖는 전하량은 같은 개념이겠죠.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러면 이때의 인력은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강합니다. 자, 다시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은 커요. 이것도 금방 전에 설명했던 쿨롱의 법칙으로 해석하면 돼요. R제곱 Q1 Q2. 자, 요거 R의 제곱인데 둘 사이 거리죠. 그럼 거리가 작아질수록 힘은 커지죠. 분모값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온 사이 거리가 236이 작네요. 오케이. 그럼 인력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 메일 포인트, 보일 포인트는 커진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MPBP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커집니다. 그러면 NaX가 크겠네요. 이온 사이 거리가 어떠니까? 이온 사이 거리가 어떠니까? 짧으니까. 오케이.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요. 객관 문제예요. AC, 고체 AC를 각각 물에 녹일 때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간이 열량계에 물 100g을 넣은 후 물의 온도 T1을 측정했고요. 가의 열량계에 A 5g을 넣어 녹인 후 수용액의 최종 온도 T를 측정한답니다. A 대신 B와 C로 각각의 과정, 똑같은 과정을 실험했답니다. 그랬을 때 실험 결과 보니까
얘는 나중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높죠? 그러면 뭐예요? 열이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발열 반응이죠. 그죠? 발열 반응. 여기는 온도가 낮아졌네요. 그럼 흡열 반응이죠. 여기는 온도가 높아졌죠? 발열 반응. 그래놓고 세상에 발열 반응 찾으래. 발열 반응 찾으래. 와, 씨, 졸라 쉽다. 그죠? 뭐예요? AC죠? 3번. 자, 16번 갑니다. 16번. 자, 15번. 15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캡처해서 빼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거 풀어볼게요. 그리고 원자번호가 연속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1번이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11번이다. n이 11이다. 그러면 n 플러스 1이니까 12, 뭐 13, 14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있을 때. 근데 3주기네요. 3주기. 3주기. 그러면 나트륨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트륨부터.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까지. 그죠? s 오비탈의 총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총 전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트륨은 1s에 2개죠. 2s에 2개, 2p에 10번이니까. 그죠? 10번이니까. 2p에 6개. 아, 11번. 미안. 그다음에 3s에 하나. 자. 그다음에 mg는 3s에 2개죠. 그다음에 al은 3s에 2개에 3p에 하나. 그 다음에 3s에 2개, 3p에 2개, 3s에 2개, 3p에 3개, 3s에 2개, 3p에 4개, 3s에 2개, 3p. 이건 여러분들은 좀 빨리 캐치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3s에 2개, 3p에 몇 개? 6개. 이렇게 되겠죠. 자, s 오비탈의 총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총 전자수. 자, 그럼 시작할게요. 그럼 이 경우는요. 일단은 s 오비탈에 자, 전부 다 해보면 여기 모두 자, s 오비탈에 일단 4개. 그다음에 p 오비탈에 6개는 먹고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럼 이 경우는 s 오비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5분의 그죠? 5분의 6이네요. 그렇죠? 얘는 5분의 6. 얘는 6분의 6. 그죠? SOB를 다 2개 더 하는 거니까. 얘는 6분의 7. 얘는 6분의 8. 얘는 6분의 9. 뭐 이렇게 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6분의 10. 얘는 6분의 11. 그죠? 얘는 6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에서 나로 갈 때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다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거. 그럼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mg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다 증가야. 6분의 6, 6분의 7, 6분의 8 다 증가죠. 그죠? 그러면 컸다가 줄어드는 건 여기네. 그죠? 그럼 됐네. 끝났네. 그죠? 얘가 나트륨 11번, 얘는 12번의 마그네슘, 얘는 13번의 알루미늄, 얘는 14번의 규소. 끝. 끝났어요. 오케이. 자, 바로 가겠습니다. x는 1이랍니다. 마그네슘 거 해봅시다. 마그네슘 거 어딨어? 여기 있네. 6분의 6, 1 맞네요. 그죠? 6분의 6 맞고요. 다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다가 누구죠? 다 얘. 그럼 AL 여기 있죠. 그렇죠? 자, 그럼 AL 1s 오비탈 하나 있습니다. 자, 2s 오비탈 또 하나 있어요. EPX 하나, EPY 둘, EPX EPG 세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3PS 3S 3S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P 하나 들어갔으니까 3PX만 있겠죠. 그러면 토탈 둘, 다섯, 7개죠? 맞네요. 그죠? 맞아요. 7개 맞고요. 자, 홀전자 수는 자, 또 갑시다. 1빵 1, 2, 3 2, 1, 빵. 그죠? 라가 누굽니까? 라가 SI, RQ, SI 두 개. 그럼 가는 누구죠? 나트륨. 홀전자수 하나. 맞네요.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갈 겁니다. 16번 문제도 좀 까다롭긴 한데 뭐 그냥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케이, 됐죠. 바로 갑시다. 이거는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니까. 자, C2HX의 C3HY에 대한 자료랍니다. 자, 기체의 질량 제시했고 부피. 자, 부피는 그냥 몰로 생각하면 되죠. 몰과 부피는 비례 관계니까. 그 다음에 H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이네요. 오, 쉣. 좋아요. H의 질량분의 C의 질량? 그럼 얘는 제시가 안 됐는데 얘는 제시가 됐어. 그럼 얘는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H가 가지는 질량은 H가 원자량이 1이니까 Y에 있다고 그러면 Y죠 일단. 그죠? Y분의 C가 가지는 질량은 C가 원자량이 12니까 12 곱하기 3 하면 12 곱하기 3 하면 36인가요? 그쵸. 이게 9래요. 그쵸? 그럼 Y는 9분의 36이고 4네요. 자, Y는 4. Y는 4. 에이, Y 안 물어봤잖아. 그죠? Y는 4. 오케이, 좋아요. 자, 기체의 양 몰은 갑시다. C2X가 C3Y의 2배다. 맞네요. 2V, V니까 맞고요. 이렇게 맞고. 분자량이 물어봤습니다. 자, 왼쪽으로 좀 갈까요?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되죠. 이걸 우리가 몰로 해석했으니까. 그죠? 자, 갑니다. 분자량의 비 C2HX. X는 아직 몰라요. 그죠? 오케이. 구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여기 지우고. 자, C2X, HX. 네. C3H 얼마죠? H. Y가 4. 4. 자, 요것의 비는 몰분의 질량이니까 2V를 그냥 2로 잡으면 되겠죠? 2V분의 3W. 대. 그다음에 V분의 2W. 자, 그러면 VV WW 약분되고 2분의 3 대 2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3 대 4. 그죠? 분자량의 비가 3 대 4 맞네요. 디언더. 분자량의 비가 3 대 4니까 이거 뭐 여기다 바로 때려 집어 넣어놓고 계산 때리면 X 나오겠다. 자, C2HX가 얼마입니까? C가 12니까 12 곱하기 2 하면 24 플러스 1 곱하기 X 하니까 X 대 C3는 36이었죠? H가 4개니까 40. 끝났네. 그럼 둘이 곱하면 120. 그죠? 이거는 이거 약분하면 되겠다. 그죠? 약분하면 10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10. 10. 아니지, 30. 미안. 30. 그래 놓고 뭐예요? 여기는 1이니까 24 플러스 X가 30. 그럼 X는 6 나오네요. 됐네. 지금 맞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요. 17번. 17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X, Y, G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EN을 나타내고 합니다. 자, X하고 G까지 NA, AL, K 중에 하나랍니다. 그럼 얘는 1족이죠. 1족이죠. AL이 13족이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AL은 3개. 그죠? 자, 요것만 잘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가 큰 것을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한 2000 차이 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큰 차이네. 그럼 얘는 일단 1족 원소. 1족 원소. 오케이. 좋아요. 1족 원소고요. 자, 그럼 여기서 1족 원소는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칼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칼륨은 자, 나트륨하고 알루미늄은 동주기 원소예요. 근데 칼륨은 주기가 하나 더 멀리 있죠. 그쵸? 주기가 하나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거리가 멀수록 힘이 적죠. 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F는 스몰 k r 제곱분의 q1 q2니까 거리가 멀수록 힘이 적잖아. 그러면 떼어내는데 즉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힘이 적으니까 떼어내는데 적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적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3를 놓고 보니까 얘는 6000이고 에너지 떼내는데 얘는 뭐예요? 2745야.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봐봐. 범접할 수 없네. 2745에서 만이가 만. 그럼 이거는 결국은 3조 원소네. 3조 원소. 요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3조 원소. 그럼 3조 원소니까 AL이죠? 그죠? 맞죠? 3조 원소. 근데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E3 비교해 보니까 요 녀석이 E3의 이온 에너지가 엄청 커.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더 크네. 그러니까 여기가 3조 원소. 그럼 얘는 AL 확정. 그죠? AL 확정.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러면 1조 원소 둘이 똑같이 뭐예요? 얘가 알루미늄. 이 둘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Y가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야? 나트륨하고 칼륨 사이에서 칼륨이 뭐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즉 첫 번째 전자를 떼내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 건 칼륨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 겁니다. 핵 사이에서 인력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칼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나트륨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X의 원자가 전자수는 1이다. 맞죠? 칼륨이니까. 자 Y는 칼륨이래요? 아니죠? 나트륨입니다. 자 A는 496. 자 얘가 알루미늄이에요. 얘가 누구였죠? Y가 누구였어? 나트륨이었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순차적 이온 에너지 그래야죠. 1쪽 비켜.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 이렇게 떨어집니다. 알루미늄 이거 잘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알루미늄이 나트륨보다 어때요? 첫 번째 떼내는 에너지의 세기가 크죠? 오케이 됐죠? 오케이. 알루미늄이 크네. 그럼 A가 496보다 크겠다. 맞고요. 정답은 3번이죠. 오케이. 자 이제 죽음의 문제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자 죽음의 문제들이 이거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산화수의 평형의 관계 또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 산화와 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F2의 산화수는 플러스 2인데 앞에 6이 있으니까 플러스 12죠. 그죠? 플러스 1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크롬은 구해줘야겠네요. 그쵸? 크롬은 구해줘야 돼요.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에 개수는 무시합시다. 그냥 플러스 2. 자 크롬 그러면 ECR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죠. 근데 7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4.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2. 그러면 ECR은 플러스 10인가요? 그쵸? 플러스 12. 그러면 CR은 플러스 6. 그죠? 플러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철은요. 철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갔습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 그러면 1 증가죠. 플러스 1 증가. 자, 그 다음에 크롬은요. 플러스 6에서 어떻게 갔죠? 플러스 3 갔나요? 그쵸?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 갔어요. 그죠? 그쵸? 플러스 3 갔죠? 오케이. 3 갔어. 그러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 갔으니까 3감소죠. 3감소. 자, 3감소. 3감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크롬이 3감소했고 철은 1 증가했는데 이게 뭡니까? 6마리죠. 그러니까 6이죠. 6. 그죠? 맞죠? 6. 그쵸? 그러니까 다시
다시 말하면 플러스 6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 감소했으니까 감소량과 증가량은 같아야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 감소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6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곱하기 2 하면 되네. 됐네요. 그러면 크롬 앞에다가 곱하기 2 하는 건데, A도 만약에 2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C도 2라고 하면 얘네 둘의 원자수가 안 맞죠. 왜 그러냐면 2CR2 그러면 크롬이 4개죠. 근데 여기는 C가 2라고 하면 2CR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개. 그죠? 안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C에만 2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1이고요. 자, 갑니다. A는 1, C가 2. 그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맞을걸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6이고요. 여기다 2 곱해줬으니까 플러스 6 됐잖아요. 그죠? 그럼 산화수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A는 1이고 C는 2 됐네요. A는 1, C가 2.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철은 6개, 6개 됐고, 그 다음에 A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춰줘야 될 게 뭡니까? A가 1이니까 5가 얘가 1이니까 5는 7개. 그럼 5가 7개 돼야 되니까 D는 7. D는 7. C가 2였죠 아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7, 그러면 7이 14, H가 14개, 그럼 B가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구조 그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좋아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랍니다. Fe 플러스는 산화된답니다. 자, 산화수가 증가했죠. 2의 3으로. 그러니까 산화 맞고요. 그 다음에 Cr2O7E-에서 우리가 구했더니 얼마예요? 16이죠. 6. 산화수는 플러스 6입니다. 틀렸어요. 플러스 6. 자, A 플러스 B 물어봤습니다. A가 1이고요. B가 14니까 15 맞네요. 오케이. 그럼 정답은 기억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산화수를 맞춰주면 돼요. 오케이. 맞춰주면 됩니다. 3감수했다라는 거 CR이, 그 다음에 FE는 6중간, 그러니까 3감수 6중간이니까 당연히 감수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진짜 킬러 문항이죠. 19번은 킬러 문항이라서 요거는 따로 뺄게요. 또 잠시만요. 따로 뺄게요. 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A 플러스 BB.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좀 꿀팁을 좀 드릴게요. 이거 꿀팁을 드릴게. 이건 아예 그냥 머릿속에 세팅을 하고 가도 돼요. BB C 요거예요. 그럼 여기는 반응 개수가 1, 1이야. 그럼 B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B는 1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수능 문제 또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1, 1, 1 이건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1대 2대 1을 고민하시고, 이 경우는 자 1대 3대 1까지만 고민하시면 돼. 1대 4대 1도 거의 출제 빈도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 문제를 해석하면 되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아주 수월하게 풀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X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용해 먹을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을 활용할 겁니다. 반응한 반응물의 총 질량 합은 생성물의 총 질량의 합과 같다. 아시겠죠? 이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라는 건 반응하지 않고 남은 것과 그 다음에 반응해서 생성된 C와 혼합 부피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 6V가 생성물 C만의 몰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남는 녀석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실험 1을 보니까
만약에 A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합시다. 자, A가 모두 반응했대요.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물의 질량은 A의 질량보다 커야 돼요. 왜? A랑 B가 반응해서 생성물의 질량 C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21g이 모두 다 반응했다고 그러면 C는 21g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생성된 C의 질량이 8g이래. 그럼 이걸 통해서 여기서는 누가 모두 반응했다? B가 한 개 반응물, 즉 모두 반응했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B가 모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A가 모두 반응했는지 아니면 B가 모두 반응했는지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여기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어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A와 B의 분자량은 똑같기 때문에 자, 몰수를 생각할 때 몰은 부피예요. 부피와 비례 관계니까 몰수를 생각할 때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분자량은 똑같아. 그러면 질량과 어차피 A와 B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럼 질량과 몰은 비례한다.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활용해야 돼. 자, 보니까 실험 1과 2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두 배로 증가했어. 두 배로 증가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생성된 C의 질량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B의 질량도 두 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질량도 얘가 반응한 질량도 두 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두 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B가 질량이 두 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A는 자, 그럼 A가 이거는 지금 전체 기체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부피가 몰수인데 볼게요. 잘 보세요. A가 21에서 14로 줄었어. 그럼 이거는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몰수의 변화가 몰수 변화가 3분의 2배인 겁니다. 3분의 2배. 오케이. 3분의 2배. 자, 근데 B가 자, 보세요. B가 여기서는 모두 반응했습니다. 모두 반응.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질량이 두 배로 증가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반응 몰비가 자 보세요. 반응 몰비가 최소 두 배가 돼야 돼요. 자, 다시 반응 몰비가 최소 두 배. 그렇죠? B 이건 A, B. 그죠? 반응 몰비가 최소 두 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감소했고 얘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증가했어요. 두 배. 그러면 감소한 배수에서 증가한 배수를 빼주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감소한 배수와 증가한 배수를 빼주면 2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면 자 보세요. 2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면 3이 6 3분의 4 3분의 4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반응 전 몰비가 절대로 두 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A가 3분의 2배로 줄었는데 어떻게 두 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3분의 2배 증가했으면 얘가 만약에 두 배가 돼야 된다. 3분의 2배고 저 B의 증가 비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 모른다 했을 때 이게 두 배가 되기 위해서 넘겼을 때 얘가 세 배가 돼야 돼요. 세 배. 그렇죠? 얘가 세 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분해서 두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두 배인데 오케이? 얘도 두 배로 증가하는데 그죠? 얘는 두 배로 증가해요. 반응한 게. 그죠? 두 배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서도 자 봐요. 여기서의 경우는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B가 모두 반응했다. 즉 BX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알겠죠? 왜? X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그러면 X의 몰이 두 배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그쵸? 얘가 두 배 증가하고 얘가 3분의 2배. 오케이? 3분의 2배가 된대. 그러면 어떻게 반응 전의 질량이 두 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A가 모두 반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A가 모두 반응.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럼 A가 모두 반응했대요. 자, 그래놓고 다시 우리는 얘를 활용할 겁니다. 다시 우리는 얘를 활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 2 꺼낼 거예요. 실험 2에서 A 14g이 B랑 모두 반응했어요. 그래서 C가 몇 g 생겼어? 16g. 그러면 B가 모두 반응한 게 아니지. A가 모두 반응했고 B는 몰라요. 아직 X를. 그죠? 투입 질량은 모르죠. 그러나 반응 질량은 알 수 있어.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그죠? 오케이. 그럼 14 플러스 2 하면 16이 되겠죠? 그럼 됐어. 질량비. 자, 보세요. A 대 B 대 C의 질량비는 14 대 2 대 16입니다. 오케이. 14 대 2 대 16. 자,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7 대 얼마? 7 대 1 대 8인가요? 그죠? 8이죠. 자, 여기까지는 해석했습니다. 7 대 1 대 8.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질량비가 나왔습니다. 질량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몰비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보세요. 얘가 6V예요. 6V. 그죠? 6V. 전체 기체의 부피가 6V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짝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 자, 우리가 살짝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일단은 이게 질량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몰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잡아보자고 그랬죠? 오케이. 이렇게 잡아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해석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반응 몰비를 예를 들어, 자, 일단 1대 2 대 1로 일단 이렇게 추정한 상태에서 시작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반응 몰비. 자, 그럼 이때 이제 분자량의 비도 추정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왜? 분자량은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몰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몰분의 질량이니까 여기는 7, 0.5,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분자량의 비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제 이 14, 자, 볼게요. 그럼 이때 이 14g에 2g에 16g. 자, 실험 2 다시 뺄게요. 자, A 플러스 2B 우리 이렇게 추정했으니까 는 C, 그쵸? 그러면 이때 질량이 14g입니다. 그러면 이때 몰비가 1대 2대 1, 그쵸? 그러면 실험 2에서 투입 질량이 14니까 14g이니까 이때는 여기에 2몰 투입했다는 얘기고요. 2몰. 오케이. 그럼 2몰은 다 반응했겠죠? 자, 그 다음에 2몰 투입했다는 거고 얘가 0.5입니다. 그쵸? 0.5. 그죠? 0.5. 0.5고 B의 투입 질량은 일단 X입니다. 그죠? 오케이. 투입 질량 X. X고요. 반응 질량은 2g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2g. 그 다음에 C가 16. 그쵸? C가 16 생겼으니까 C가 2몰. C가 2몰 생겼겠네. 그쵸? 16g. 그죠? 2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1V를 그냥 1몰로 생각할게요. 몰과 부피는 비례관계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1V를 1몰로 판단한다고 하면, 자, 21g이야. 그러면 분자량을 7로 해석했을 때 21g이면 3몰이니까 3V. 그럼 당연히 얘가 5V니까 2V.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 OB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얘가 투입이 2V. 그럼 여기 2V. 그죠? 얘가 10V니까 여기는 8V.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얘가 진짜로 6V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1대 2대 1로 반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아직 다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가 8V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8몰 투입했다는 얘기네. 그쵸? 여기는 2몰 투입하고. 그럼 다 반응한다고 그랬습니다. 2몰. 1대 2대 1이니까 4몰 반응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대 2대 1이니까 2몰 생겼겠죠? 자, 계산하면
여기 2몰 생겼죠? 마지막 6V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여기는 다 사라졌죠? 빵이죠? 자, 8-4 하면 얼마예요? 4몰이네요. 됐네. 4몰에 2몰 되니까 6V 됐죠. 오케이. 6V 됐네. 그죠? 그럼 실험 1에 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3V 투입했습니다. A. 그죠? 그럼 이거 3몰 투입한 거야. 그 다음에 B는 모두 반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응 몰비는 1대 2대 1. 자, 그러면 C가 지금 8 들어왔으니까 1 생겼겠죠. C가 1 생겼어요. 그쵸? C가 1 생겼어. 그러면 여기 반응한 몰비는 1대 1이니까 1몰 반응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 2몰 남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 반응했으니까 빵이고, 그러면 2 플러스 2라면 여기는 3V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오, 됐어. 그러면 이제 B의 질량만 구하면 되겠네. 그쵸? B의 질량 X만 구하면 되겠어. 그잖아요. 그죠? 됐네. 그러면 끝났어. B는 결국은 투입 전 질량이 8몰이라는 겁니다. 8몰. 그리고 B의 분자량에 비해서 분자량은 0.5잖아요. 그럼 분자량 0.5. 그쵸? 그럼 n분의 w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8은 0.5분의 w니까 따라서 w는 4입니다. 4. 4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거 1대 3대 2로 여러분들 이거 1대 3대 1로 몰비 해석하면 졸라 골 때려요. 여기가 3분의 1이 돼 버리잖아요. 그쵸? 3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3 곱하는 거니까 21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했으니까 6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집어 넣으면 졸라 골 때리는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로 해석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가셔야 돼. 이건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많이 어려운 문제. 일단 누가 모두 반응했느냐 이거부터 먼저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 해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성된 C의 질량이 2배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A의 질량과 B의 질량도 2배로 증가한다라는 얘기고, 2배로 증가한다라는 얘기고, 질량과 몰은 비례한다라는 걸 통해서 저들을 전부 다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무조건 모의고사 유형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해석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또 헬이죠. 자, 20번 문제가 또 헬이에요. 20번 문제도 이것도 유추해서 문제 푸는 건데 이것도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캡처하고 녹화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이온의 자, 읽어볼게요. 다음은 25도씨에서 HNA와 NaOH의 중화반응의 실험이랍니다. 가보니까 비커에 1에서 3에 각각 A몰 농도의 NaOH를 20ml씩 넣는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가에 1에서 3에 1몰 농도의 HNA를 각각 4ml, 그 다음에 Yml, 그 다음에 20ml를 넣어서 혼합용액을 만든대요. 자, 혼합용액 속에 X의 몰 농도와 혼합용액의 전체 부피를 보세요. 오케이. 그럼 이 X가 누구냐? 이걸 먼저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갈게요. 일단 이 X가 생각을 해봅시다. Na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자, Na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X가 잠깐만요. Na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A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A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N 마이너스. 우리가 Na 플러스부터 먼저 생각합시다.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Na 플러스는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몰수는 1점입니다. 그쵸? 1점. 오케이. 1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ml에 Na 플러스가 3몰 농도가 들어있는데 몰농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분자량분 미쳤네. 부피분해 보세요. 부피분해 몰수로 구합니다. 그럼 얘는 일정이야. 그러면 부피가 증가한 만큼 몰농도는 작아져야 돼요. 오케이. 그럼 부피의 증가 비율만큼 몰농도가 작아져야 돼요. 그럼 1과 3을 비교해보면 24에서 40으로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럼 부피 증가 비율은 24분의 40이야. 그러면 얘는 6분의 10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3분의 5죠? 그러면 이 부피와 반비례 관계니까 이 몰농도는 5분의 3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몰농도에 5분의 3배 하면 이걸 5분의 9가 되죠. 어떻게 1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탈락. 오케이. 자, 그다음에 H 플러스는요. 일단은 H 플러스는 1몰 자 보세요. 1몰농도에 H가 N몰, 원자의 몰수가 N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부피가 있죠? 부피 부피 4ml 넣었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0.004 리터, 그죠? 그쵸? 근데 이거는 원자의 몰수가 N개니까, 그쵸? 총 몰수를 N몰로 그냥 총 몰수로 계산해도 되겠다. 몰 이렇게 갑시다. 그럼 이건 0.04 몰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뭐가요? NH 플러스가. 오케이. NH 플러스가 0.004 몰이에요. 그럼 얘가 들어왔을 때 보세요. 얘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뭐를 하죠? 중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H 플러스는 자 H 플러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렇죠? H 플러스를 증가시키면 H 플러스는 예를 들어 만약에 중화 반응이 끝나고 나면 H 플러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H 플러스는 감소하는 비율은 그러니까 H 플러스 같은 경우는 NaOH에다가 지금 이 문제는 NaOH에다가 H 플러스를 넣었기 때문에 H 플러스는 몰농도가 없다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증가해야 되는 거야. 즉 감소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감소하는 경우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너도 탈락. 그 다음에 이제 A예요. 자, A의 N-도 구경꾼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 오케이. 구경꾼 이온. 그러면 A의 N-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얘는 무조건 증가해야지. 어떻게 감소해? 오케이. 구경꾼 이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몰에 A-니까 1몰에 A-의 부피를 3mm로 더 넣었어. 그러면 총 부피가 24가 돼.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몰수는 몰농도는요 작아져야죠. 몰농도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니까 몰농도는 작아져야지. 즉 1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가 A-라고 하면. 그러니까 A-도 탈락. 오케이? 그럼 우리는 결국은 OH-로 봐야겠구나 라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따라서 X는 OH-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오케이. 자, X는 OH-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틀린 선지가 바로 하나 나오죠. 이렇게 어떤 거 하나 나옵니까? 그래서 날라갔죠? OH-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나머지 게 헬이죠.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실험 1과 실험 2와 실험 3을 다 구분할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준비된 건 NaOH가 20ml니까 1000분의 20 하면요. ml를 바꿔줘야죠. 20 하면 땅땅 0.02. 그쵸? 0.02L. 0.02L. 그리고 이게 A몰 농도. 그럼 여기서의 몰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0.02 잠깐만 뭐라고 해야 돼? 0.02 그쵸? 그러니까 NaOH가 0.02 곱하기 A 오케이 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걸 가지고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게 Na 플러스는
0.0 0이 아이씨 헷갈려. 잠깐만요. 0.02 곱하기 a 몰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 안에 실험 용액에 지금 실험 1의 경우는 얘는 이것이 들어있는 게 맞아. 그렇죠? 얘는 이게 들어있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OH-는 얼마가 들어있느냐 이것도 판단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들어온 얘를 또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쵸? 오케이. 자, 생각을 해봅시다. 혼합용액의 전체 부피 일단은 마지막 최종 결론부터 해석해볼게요. 요거 24ml의 산몰 농도예요. 근데 X가 OH-야. 그러면 이 속에 24ml 속의 결론은 OH-는 얼마가 들어있느냐. 오케이. 근데 뭐야? 오, 됐네. 여기 OH-가 X니까, 그죠? 여기도 X가 OH-니까, 여기도 X가 OH-니까, 야, 우리 수수는 구분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수수는 구분 안 해도 되겠네요. 왜? OH-라는 건 다 염기성일 거니까. 그죠? 그죠? 맞죠? 오케이. 됐어. 수수는 고민 안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자, 갑시다. 그러면 OH-가 1000분의 24. 그죠? 1000분의 24. 그러면 이거는 3개 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0.024. 그쵸? 그쵸? 0.024 4리터 분의 이게 3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OH-의 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 몰 구하는 거니까. 그럼 3 곱하니까 3, 4, 12. 그죠? 12. 10하면 0.072. 자, 여기가 0.072 들어있고요. 오케이. 갑시다. 자, 자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Na 플러스는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저 연기 속에. 그 다음에 이제 A-는 몇 몰이 들어있나요? 1몰 정도죠. 그 다음에 AM-는 그대로 그냥 놓고 따져도 되죠. 얘가 4ml 들어왔어요. 그러면 0.004 리터분의 AM-. 그럼 여기에서 AM-가 몇 몰 들어있다? 0.004 몰 들어있다. 오케이. 자, 그럼 다 해석했나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OH-까지 다 했네. 자, 그러면 또 갈게요. 어차피 요거는 공통이니까. 잠깐만요. 여기에 NaOH의 몰수는 다 공통이니까 0.02 곱하기 A 몰. 여기도 NaOH가 0.02 곱하기 A 이렇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됐네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변화 안 시켜줬으니까 Na 플러스가 0.02 곱하기 A 들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가 0. 얼마요? 02 곱하기 A 들어있고요. 그쵸? 오케이. 자, 근데 이제 A-는 변화가 됩니다. A-는 변화가 돼요. 자, 여기에 1000 해줘야죠. 그쵸? 오케이. 1000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잠깐만요. 일단은 1000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2번 거 OH-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1000분의 24 부피가 1000분의 20 플러스 Y 리터, 이것이 1이에요. 그래놓고 OH- 몰, 그죠? 그러면 OH-의 몰은 20 플러스 Y 분의 아니 곱해줘야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거. 죄송해요. 잠깐만. 잠깐만요. 잘못 지었어요. 여기 주어. 여기를 지워야지. 자,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2 곱하기 보세요. 2 곱하기 1000분의 그죠?
20 플러스 y 이렇게 줘야죠. 그럼 이거는 500분의 500분의 20 플러스 y 그죠? 20 플러스 그렇죠. 20 플러스 y.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이렇게 갑시다. OH 마이너스 500분의 20 플러스 y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40ml. 자, 그럼 쟤는 0.04 분의 1이니까 몰수. 그럼 여기는 OH 마이너스 몰수가 0.03몰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스 정리할 거예요. Y 넣습니다. 1몰인데 그러면 AM 마이너스는 얼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Y. 자, Y몰 들어왔네요. 근데 뭐예요? 이거 1000분의 Y죠? 그러니까 이건 1000분의 Y니까 0.00Y. 자, 이거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굳이 이거 다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0.00Y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ml 넣었어요. 그럼 0.02. 그럼 여기는 AM-가 0.02. 그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자, 여기서 A가 어딨나요? A몰. 저거 A를 구해줘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고민하셔야 돼. 오케이.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잘 고민하셔야 돼요. 자, 시작할게요. 그러면 자, 일단 얘가 OH-니까 밑에 계산했던 거 다 지울 겁니다. 자, 저 OH-는 왜 남았느냐? 처음에 갖고 있는 OH-, 자, 처음에 갖고 있는 OH-, 즉 0.02 곱하기 A에서, 그쵸? 0.02 곱하기 A. 그럼 이건 0.02A. 이렇게 갑시다. 0.02A에서 얘가 이만큼 들어왔으면 당연히 H 플러스도 오케이. H 플러스도 동일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쵸? 얘가 0.04 들어왔으니까. 그쵸? 얘가 0.04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럼 얘가 0.04 들어왔으면 이 녀석은 1대1 비율로 0.04니까 얘가 n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H 플러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0.04의 1대1인데 제가 004의 1대1인데 n배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n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n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얘가 가지는 양은 오케이? 처음에 얘가 갖고 있는 얘 0.02a 마이너스 0.004n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놈이 얼마가 된다? 0.072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그리고 이번 실험은 졸라 짜증나죠. 분수가 들어있으니까 y도 들어있고. 2번 실험은 일단 잠시 대기. 그럼 여기가 0.02 들어왔으니까 h 플러스는 뭐예요? 0.02 그쵸? 그쵸? n 그쵸? n 뭘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0.02a에서 빼줘야죠. 마이너스 0.02n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0.04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때 a와 n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짜증나니까 1000을 곱해줍시다. 1000.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 하면 20. 그쵸? 20a. 20a 마이너스 0.04n이죠. 그쵸? 그쵸? 그럼 이거는 4n. 그죠? 4n. 1000을 곱했으니까 이게 72. 자, 여기도 1000 곱해줄 거예요. 그럼 20a. 1000 곱해주면 20n. 그죠? 20n. 여기에 1000 곱했으니까 40 이렇게 되겠죠. 자, 연립해서 풀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빼줄까요? 그래, 빼요. 그냥 뺍시다. 그럼 어차피 얘는 날라가고. 그러면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하니까 16n.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32. 그죠? 32잖아요. 그럼 n은 2가 나오죠. n은 2가 나왔어. 오케이. n은 2입니다. 그럼 a 구할 수 있겠죠. 왜? 아무 데다 집어넣어. n은 2가 나왔으니까 20a 마이너스 8은 72. 그러면 20a 넘겨주니까 80. a는 4가 됩니다. 그럼 맞네요, 니은.
a는 4가 되고요. 자, 이제 우리 y 구해야 돼. a가 4입니다. a가 4예요. 그럼 a가 4니까 여기에다가 4를 집어 넣어주면 0.08. 자, OH-가 0.08. 자, 그 다음에 y가 n이 4였, a가 4였고 n이 얼마? n이 2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아씨 0.00 h 플러스 0.00 y였어요. y. 근데 여기다 n배야. 근데 n이 2야. 그쵸? n이 2. 그럼 여기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죠? 곱하기 2. 곱하기 2.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y 구할 수 있어.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0.08 마이너스 지금 실험 2 하는 겁니다. OH 마이너스. 자, 0.08 마이너스 H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건 0.00 Y 곱하기 2 하면 요게 500분의 얼마가 된다고요? 20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넘길게요. 일단 다 1000 곱해줄까요? 1000? 오케이. 1000 곱해주면 하나, 둘, 셋. 그러면 80. 마이너스 y 곱하기 2. 그쵸? 1000 곱해줬으니까 여긴 1000 곱해주면 2. 그쵸? 그럼 여기가 곱하기 1000 해주면 이거 약분되고 1이고 2고 그러면 분배 법칙 40 플러스 2y. 그쵸? 오케이. 좋아. 여기 2y 넘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y니까 4y. 그럼 여기 있는 40 넘길 거예요. 그럼 80 마이너스 40이니까 40. y는 얼마예요? 10이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맞네요. 디귿. 그럼 정답 몇 번이다? 5번입니다. 5번. 야. 이거 어렵죠? 어렵죠? 이거 5번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꽤 어려울 거예요. 어우 씨. 10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렸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